안녕하세요. 미래세 투자연금센터의 김동엽입니다. 이번에 이제 강의 드릴 주제는 세금은 좀 덜 내고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주제로 강의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산관리 계좌 중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ISA라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목돈을 형성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ISA라는 거에 가입하면 세금을 정말 안 내나요?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죽음하고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말 그대로 하면 정말 피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걸 약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죽음하고 세금은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들로,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뭐라도 이제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비과세라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률을 좀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도 그만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절세를 하는 방법, 절세를 통해서 이제 자산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ISA라고 하는 상품들도 똑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A라는 건 어떤 상품이냐면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비과세를 해주고요. 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 혜택도 줍니다. 그런 형태의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 ISA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비과세를 해주느냐? 우선 이제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요.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세금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은 또 비과세는 뭐고 또 분리과세는 뭐냐 이런 이야기들 좀 하시는데, 이제 서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 ISA 계좌를 설명드릴 때 조금 이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을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줍니다.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안 되시는 분들, 이런 서민들 분이나 종합소득이 이제 3,500만 원 이하인 농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이제 40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리고 4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9.9% 세율로 이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비과세, 분리과세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예금 가입하신 분, 아니면 적금 가입하신 분들은 이자라는 것들을 받게 되죠.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통장 한번 찍어보거나 통장에 보시면 이자를 그대로 수령하는 게 아니고 1원이라도 이자가 나게 되면 거기에 세금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보통 얼마가 붙냐 그러면 이자나 배당을 수령할 때는요, 자기가 받은 이자 금액의 15.4%,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한 15.4% 세금을 먼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을 해서 이자가 1,00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15.4%니까 154원은 세금으로 떼고 남은 금액 한 846원 정도만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서 미리 이렇게 세금을 뗀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원천징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금들을 우리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거주자가 1년 동안 수령한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와 배당 소득, 이걸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이렇게 합산한다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를 하고 2천만 원 넘어가면 이제 종합과세를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ISA 계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ISA에서 제가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0만 원, 서민형 같은 경우에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안 뗀다는 거예요. 원천징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는 말은 이거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그냥 9.9%로 과세 종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배당 소득이 아까 제가 2천만 원을 연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라고 했는데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종합 합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비과세 한도도 있고 뭐 종합소득세 과세로 합산되지 않으니까 세제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주는 계좌가 이제 ISA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는 게 ISA 계좌라고 합니다. 근데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제한의 폭이 좀 컸었는데 올해 2021년부터는 가입자에 대해서 이제 폭이 좀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ISA 가입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이전에는요,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 여부랑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요. 전업주부도 가입하실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이시면은 가입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3개년 이내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셨던 분, 제가 아까 앞서 설명했는데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금융기관에 하나씩 막 가입할 수 있냐라고 그건 안 되고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그럼 얼마나 되냐? 비과세 혜택 주니까 많이 저축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저축 금액에는 한도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저축을 할 수 있고요. 5년간 해서 2천만 원씩 5년 하면은 1억 원 정도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ISA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올해는 뭐 소득이 많지 않고 저축할 여력이 많지 않아서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저축을 못 했는데 내년에 넘어가면 이 1,000만 원 추가로 못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가 2월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해에 가입하고 1,000만 원밖에 저축 못했다 그러면 두 번째 해에는 3,000만 원까지 저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극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내가 저축을 거의 못했다 그러면 마지막 5년 차 되는 해에는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한꺼번에 넣고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축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이긴 하지만 2월 된다라는 사실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활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이 불규칙하신 분 같은 경우에들은 뭐 요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소득이 많은 해에 저축을 조금 더 많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난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ISA 계좌를 활용해서 열심히 저축을 하는데 또 사정상 부득이하게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걸 또 중도에 해지하거나 또 중도에 자금 중 일부를 꺼내서야 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 가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보통 ISA 계좌는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중도 해지에 가더라도 불이익을 안 주는데 그러면 도대체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망,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망 아니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사번이 조금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사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3개월 이상의 뭐 병원 치료, 입원 치료를 하거나 상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또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으면 중도에 3년이 안 돼서 해지를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중도 해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필요해서 자금 중, 저축한 자금 중 일부를 꺼냈을 수 없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이걸 중도 인출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능하냐면 가능합니다. 단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수익은 찾았을 수 없고요. 자기가 투자한 원금 있잖아요. 그 원금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좀 꺼냈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계좌 활용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찾아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안 찾아 써야지 목돈이 모인다는 건 좀 주의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럼 ISA에서는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냐? 뭐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들로 이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이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 가진 개인분들 되게 많은데 ISA 가입자는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작년 20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가능하게끔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국내 상장 주식에는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식,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상품 어떤 거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에 대한 것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LS라고 하는 거, DLS라고 하는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나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예금, 적금, 뭐 이런 것들에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ISA를 만능통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투자도 할 수 있고 가입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주니까 이렇게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도 이해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봐요. 그럼 ISA 계좌 하나에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 펀드도 담고 ETF도 담고 뭐 예금도 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ISA를 우리가 일종의 계좌, ISA 마지막에 A가 어카운트, 계좌라는 개념인데 이 계좌 개념을 조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좌라는 거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과일 바구니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과나 귤을 사는 거랑 다르게 과일 바구니 안에는 사과도 담겨 있고 귤도 담겨 있고 뭐 배도 담겨 있고 이렇게 담잖아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사과, 배, 귤이 뭐 펀드나 ETF나 예금이라고 하면 이 과일 바구니 자체가 우리가 계좌의 개념, ISA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상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백화점 가보시면 과일 바구니도 백화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의 과일 바구니가 있고 내가 가서 원하는 과일을 담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 수 있잖아요. IS 계좌도 똑같습니다. 1인명이라고 하는 IS 계좌를 가입하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담아서 하는 것들은 신탁형 ISA라고 하는 또 계좌가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골라서 가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들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계좌 내에 여러 가지 상품을 담다 보면 어떤 거는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익 나는 거랑 손실 나는 것들은 수익 나는 거는 세금을 과세하고 손실 나는 거는 뭐 안 빼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ISA 계좌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이익 나는 부분하고 손실 나는 부분들을 서로 소위 말해서 뭐 심하면 퉁친다는 말 쓰는데 통산해서 수익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A 상품을 담아놨더니 거기서는 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요. B 상품을 투자해서 한 50만 원 정도 손실이 났으면 이거를 합쳐서 50만 원 정도 이익이 난 걸로 인식을 해요. 만약에 ISA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요. A 상품에서 100만 원 이익 나고 B 상품에서 50만 원 손실 났으면 세금을 낼 때 따로따로 했으면 100만 원 이익 난 데는 세금 내고 50만 원 손실 난 데서는 보상을 받을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ISA 계좌가 이 이익을 손익을 통산해 주는 것들의 장점.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상장 주식이라는 것들, 거기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뭐 2023년부터 과세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근데 ISA에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는 이렇게 원래 과세하지 않는 상품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그런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ISA 상품을 담을 때는 가능하면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상품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주식형 펀드나 해외 채권형 펀드, 뭐 국내 채권형 펀드 같은 것들은 매매 차익에 대한 에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니까 기왕이면 내가 해외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거나 뭐 국내 채권형 펀드 이런 것들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ISA 계좌에 담아서 운용을 하시면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 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자산 관리를 ISA 계좌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내적금도 이자는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걸 ISA에 담으면 무슨 장점이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비과세라는 것들은 이자 배당 수익이 많을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예적금만 운용해가지고는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 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산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을 운영하기보다는 투자 형태의 상품 중에서 뭐 해외 주식 채권형 펀드 같은 것들을 많이 담아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ISA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훨씬 더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ISA 만기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최근에 바뀐 법이 하나 있어요. ISA 만기 자금을요,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로 이체시키면요, 그 이체한 금액 중에 10%를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 300만 원을 채우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만기 자금을 넣으면 10%니까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기 자금이 별다른 용도가 없고 이거를 모아서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만기 자금 그냥 냅두면 흐지부지 사라지잖아요. 그 돈을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셔가지고 아니면 IRP 계좌로 이전하셔가지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더 받으시면서 나중에 노후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연금 계좌로 이체하시면 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면 ISA 만기를 3년 단위로 정할 수 있거든요. 3년마다 한 3천만 원 정도 자금 이내의 자금들을 모아서 3년 단위로 연금저축 계좌나 IRP 계좌로 계속 이전하시면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시키시면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장에 또 해지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다시 또 ISA 계좌를 만드시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은 또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목돈 필요하신 분은 찾아 쓰시고 또 다시 계좌 하나 더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장에 목돈 필요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만기가 됐더라도 만기 연장하시는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한테 상황에 맞게끔 ISA 계좌를 이제 만기 관리를 하시면서 자기 자산을 형성해 나가면 상당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절세하면서 자산 관리하는 ISA 계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메시지 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내일을 바꾸리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오늘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내일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